자요. 19페이지요. 지금까지 내가요, 일생일 때 봤던 사람 중에 최초의 사람이에요. 자, 19페이지요. 강의 노트요. 19페이지 맨 위에 보면, 여러분 지상권이라고 되어 있나요? 되어 있죠? 자, 보세요. 지상권은 맨 위에 물권이 있죠? 그래서 점유권과 본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소유권하고 제한물권이 있고요. 제한물권에는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이 있죠? 용익물권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죠? 담보물권은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죠. 그렇게 되어 있죠. 자, 365조 일괄 경매 청구권이라고 되어 있나요? 그래서 왜 지상권이 하나도 없지? 갑자기 일괄 청구권이지? 죄송해요. 어디로 보시면 페이지 22페이지요. 페이지 22페이지요. 봤어요? 자, 지상권 설정이라고 되어 있죠? 지상권 설정은요, 먼저 지상권은요, 합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료를 지급하고 등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상권은 계약이죠. 그 다음에 지료인데요, 약정 지상권은 원칙적으로 무상. 왜냐하면 봐봐요. 우리가 임대차에는 차임을 지급하고,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그런데 지상권하고 지역권은 아무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 무상이죠. 합의로 유상으로 할 수 있고, 뭐 할 수 있다? 등기하면 된다 이 말이고요. 몇 년 이상이죠? 2년이요. 2년 이상 연체하죠. 그러면 지상권에 뭐를 청구한다?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법정 지상권은요, 뭐가 원칙이에요? 유상이 원칙이죠. 유상이요. 그래서 일단 합의를 하고요. 지료에 대해서 합의가 안 되면 법원이 정하고요. 그래서 법원에도 결정이 안 되죠. 첫 번째요, 지료 증감을 청구할 수 없어요. 그러면 2년 이상 연체가 있다 해서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도 없어요. 알겠죠? 그럼 우리가 법정지상권을 뭐라고 이렇게 나와요? 법정지상권자는 차임 상당의 사용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한다. 이런 말이 나와. 이 말이 바로 무슨 말이냐? 유상이 원칙이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분묘기지죠? 분묘기지권에서는요, 시효치드 가지고 분묘기지권은요, 그러면 무상이 원칙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같이 연결해서 잘 나와. 분묘기지권의 시효치득은 무상이다. 지상권은 물권이죠. 물권은 강행 규정이고 양도성이 있죠. 그래서 지상권 양도 금지 특약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가 돼요. 그래서 양도 금지 특약이 있어도 양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무효인데 무효다 동그라미 오른쪽인데 맨 끝에요. 맨 끝에 오른쪽 비교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전세권 양도 금지 특약은 유효예요. 전세권은요. 딱 유일하게 딱 하나 물권에서 특약이 없는 한 설정자의 동의 없이 전전세나 임대나 전세권 양도 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전세나 임대나 양도 등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다시 지상권 한번 보세요. 1번요. 비용상환 청구권 있죠? 지상권에서 비용상환 청구권은 법의 규정은 없어요. 법의 규정은 없고요. 뭐를 할 수 있다? 필요비를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유익비를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지상물 매수 청구권, 지상물 매수 청구권 이거요? 왜 이렇게 나왔지? 중간에요. 지금 자료가요. 자료가 왜 지금 하나도 없지? 여러분 그 가운데 보면 지상권에 보면 여러분요. 만주벌판 있죠. 자, 거기 한번 보셔요. 자, 우리 이제 지상권은요. 첫 번째 지상권은 부종성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부종성이 없어가지고요. 여기요. 1번 지상물이죠. 지상물이나 지상물이 멸실하죠. 멸실해도 지상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아요. 소멸하지 않아요. 지상물이 멸실해도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아요. 자, 두 번째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상권과 지상물을 뭐 할 수 있다? 별개로 뭐 할 수 있다? 처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따로따로 처분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별도로 뭐 할 수 있다? 처분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요. 지상권이죠. 여러분 지상권의 경우는 여러분 또 뭐가 있어요? 지상권의 전속기간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전속기간. 전속기간은요. 지상권자가 신축을 하죠. 신축을 했을 때 어떻게 된다? 몇 년이요? 30년. 그 다음에 15년. 그 다음에 몇 년? 5년 이상이 되고요. 5년 이상. 그런데요. 종전이에요. 종전 건물이죠. 종전의 건물은요. 기존의 건물이죠. 이런 것은 반드시 최단 기간을 보장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래서 최단 기간을 보장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요. 여기 전속기간 정한데 여기서 2번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전속기간이요. 자, 3번은 담보지상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담보지상권이요. 그래서 토지 저당권자가요, 지상권을 동시에 설정하죠. 그리고 피담보 채권이 변제가 되면 지상권도 같이 뭐가 된다? 소멸하는 거죠. 그래서 담보지상권은요, 대지의 저당권자가 담보가치의 하락을 막기 위해 동시에 지상권을 설정을 하죠. 지상권 설정. 그래서 나중에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죠.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죠. 채권이 소멸하면 여기서요, 지상권도 뭐가 된다? 지상권도 소멸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상권도 소멸 이렇게 되는 것이죠. 알겠죠? 그래서 지상권도 소멸하게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지의 저당권자가요, 땅에다가 돈을 빌리고 저당권을 잡은 사람이 담보가치의 하락을 막기 위해서요, 동시에 지상권을 설정을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한다? 피담보 채권도 같이 소멸하죠? 그러면 지상권도 같이 소멸하게 돼. 피담보 채권이 소멸했단 말은 저당권이 소멸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뭐도 같이 소멸한다? 지상권도 같이 소멸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지상권의 전속기한은요, 뭘 할 수 있다? 영구무한. 그래서 지상권의 전속기한은 뭘 할 수 있어요? 영구무한으로 할 수가 있고. 다른 것들은 크게요, 중요된 것은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한 것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 조심하세요. 봐봐요. 여기 15년이 경고하지 않는 건물이잖아요. 경고하지 않는 건물을 30년으로 약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경고하지 않는 것을 여기서요, 30년으로 약정할 수 있어? 없어? 있다 이 말이죠. 왜요? 최소한 15년 이상 영구무한이다 이런 말이죠. 영구무한이요.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지상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알겠죠? 자, 죄송한데 여러분요, 그 지상권에서 맨 위에 봐봐. 맨 위에 합의, 치료, 등기에서 약정지상권,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이렇게 돼 있죠. 그 법정지상권이요, 세 번째 칸 보면 차임 상당의 협의가 없어. 죄송해요. 약정지상권 보면 세 번째 2년 이상의 연체가 있으면 소멸을 청구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거기다가요, 대지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대지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이렇게요. 대지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양수인에게 2년 이상 연체 이렇게요. 양수인에게 2년 이상 연체해야 소멸 청구. 양수인한테요, 2년 이상 연체를 해야 소멸을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에요, 여러분 어디로 보시냐면 지상권에서 여러분요, 구분지상권 밑에 봐봐. 구분지상권은 뭐가 안 된다? 수모가 안 된다. 딱 거기만요. 분묘기지권은요, 분묘기지하고 분묘기지권하고 다르죠. 분묘기지는 타주점이죠. 알죠? 그래서 거기 보면 분묘는 이동하면 안 되고, 가명, 시신이 없는 것 안 되고,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고, 봉분이 있어야 되고, 신선 안 되고, 합장 안 되고, 쌍분 안 되고, 암장이나 평장 안 되고, 등기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분묘기지하고 분묘기지권 동그라미. 분묘기지권은요, 전속기간은 언제죠? 전속기간. 분묘를 수호하고 봉사하고 제사하고 관리하는 동안 전속기간이죠. 기간. 알겠죠? 취득은 세 가지. 취득은 어떻게 하죠? 시효취득 또는 토지 소유자가 동의, 자기 토지에다가 설치하고 나서 매도 후 이장을 해가지 않는 경우 이 말이죠. 그래서 취득시효는 무상이다. 그 말이 너무너무 중요해. 취득시효는 무상이다. 시효취득으로 분묘기지권을 취득하죠. 무상이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분묘기지는 무슨 점이다? 타주죠. 그러니까 자주란 말이 없어. 평온하고 공연하게 몇 년? 20년.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을 포기하죠. 포기하려면 뭐로 한다? 의사표시. 그 다음에 옆줄 거서 점유포기 X. 점유포기가 아니다. 점유포기가 아니다. 이런 말이죠. 점유포기 X 이런 말이죠. 그래서 점유포기가 아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죄송한데요. 21페이지 한번 봐봐. 21페이지.
지상권의 전속기간이라고 지금 나와 있나요? 전속기간 나와 있죠? 자, 지상권은요, 갑이에요, 토지의 을이에요. 을이 지상권이죠? 주된 목적이 뭐라고 했죠? 사용이라고 돼 있나요? 거기 보면 번개가 친 것 같은데 그건 나무인가 봐요. 알겠죠? 건물 있고 간판 있고 번개볼 치고 있죠? 거기가 나무인가 봐, 나무. 자, 이런 것들의 소유가 주된 권리죠. 자, 최단 전속기간은요, 경과하거나 수목은 몇 년? 30년. 경과하지 않으면 몇 년? 15년. 기타로 몇 년? 5년. 최장은 뭐다? 영구, 무한. 이렇게요. 자, 오른쪽 보시면 지상권자가 신축할 때 최단 전속기간 제한이 있다 이 말이죠. 노노노노. 지상권자가 신축 시 최단 전속기간 제한 X라고 해요. X. 제한이 없다. 제한이 없다. 알겠죠? 제한이 없다. 종전 소유자의 건물은 최단 기간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건 맞죠? 자, 1번, 2번, 3번, 4번 보면 지상권의 전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몇 년이다? 최단 기간 써. 그다가 30년, 15년, 5년 이렇게. 그 다음에 공작물의 종류를 정하지 않는 경우 그것은 15년이에요. 그다 써. 수목은 언제나 30년, 수목은 언제나 30년 이렇게. 견고한 건물의 경우 전속기간을 50년으로 할 수 있다. 만약에 15년이면 어떻게 된다? 몇 년으로 간다? 30년으로. 견고하지 않은 건물의 전속기간을 몇 년으로 할 수 있다? 30년으로 할 수 있다. 반드시 15년 그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지금 무슨 말인지 지금 아시겠죠? 알겠죠?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됐죠 지금? 자, 그럼요 이런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166페이지요. 166페이지 보면 용익권의 특성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옳은 것은 그래가지고 1번 지상권과 지역권은 그 사용 목적과 내용에 제한이 없지만 뭐에는 있다? 전세권에 있다. 틀렸죠? 여러분 지상권은 사용 목적에 제한이 있죠. 지상권은 뭐죠? 타인의 토지에 건물이 있다, 공작물이나 수목이죠. 제한이 없는 것은 지역권이에요. 지역권 좋을 것이고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이렇게. 지역권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그것만 빼고는 다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역권은요 제한이 없어요. 지상권하고 전세권은 제한이 있어요. 2번 지상권, 전세권, 지역권은 용익권자가 독점적으로 줄고 이퀄 점유를 얘기해. 점유. 독점적이란 말은 점유라는 얘기야. 그런데 지역권은 점유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래서 독점적이라고 하는 말을 쓸 수 없어. 지역권에다 써 공용적 성격이다. 공용적. 봐봐. 공용적 성격이다. 이렇게. 3번 지상권과 전세권은 각각 최장과 최단 그렇잖아요. 지상권 줄 것이고 최단만 규정. 최단만. 전세권은요 최장하고 최단이 있어. 전세권의 최장은 몇 년이죠? 10년. 최단은 몇 년이죠? 건물에만 1년. 알겠죠? 그것을 건물에만 1년 이렇게. 그 다음에 4번은요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설정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뭐가 있다? 점유권이 있다. 즉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설정하여 타인 누구도 지상권자 전세권자죠.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 줄고 그 사람을 설정자라고 얘기해. 지상권 설정자, 전세권 설정자죠. 직접점이다, 간접점이다, 간접점유다 이렇게. 5번 지상권에는 지료 증감 청권이 인정되지만 전세권에도 전세금 증감 청권이 인정된다. 알겠죠? 인정된다. 둘 다 인정돼. 알겠죠? 인정된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3번 한번 보세요. 1번 지료 연체로 지상권 소멸 청구를 당한 자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지료 연체를 말한다.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두 가지가 안 돼. 하나는 뭐가 안 된다? 지상물 매수 청권. 또 하나는요 부속물 매수 청권. 두 가지가 안 돼. 지상물 매수 청권, 부속물 매수 청권이 안 돼. 2번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 지상권 설정자가 지상권자의 갱신 청구를 거절하면 지상권자는 그 토지상에
지상권자의 소유 건물을 토지 소유에게 매수 청구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나요? 지상권이 소멸하죠. 지상권 설정자가 지상권자의 갱신 청구를 거절하면 지상권자의 소유 건물을 토지 소유에게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이것을 뭐란다? 지상물 매수 청구권. 이렇게. 자, 그 다음에 3번. 지상권자가 몇 년 이상? 2년 이상 연체하죠. 그래서 지상권의 소멸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4번. 토지 소유자. 토지 소유자가 누구죠? 설정자죠. 지상권자의 토지 사용을 방해해서는 안 되는 무슨 의무다? 소극적 인용 의무 줄 것이고, 그래서 필요비 부담 액수. 소극적 인용 의무라는 것은 설정자는, 소유자는 필요비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이런 말이에요. 5번은요, 지상권의 포기는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므로 포기로 인한 지상권의 소멸을 이를 뭐라 해야 돼? 등기. 자, 그럼 5번 한번 보셔요. 을은 갑소유 X 토지의 건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을은요. 그럼 여기 보면 이제 이것은 누구한테 아까 말했죠. 지료가 연체가 몇 년 이상 돼야 되죠? 2년. 누구한테 2년? 양수인한테 2년 이 말이죠. 갑이 이렇게 있고 여기 을이 이렇게 있거든요. 을이 지금 언제냐면 을은 갑소유 토지를 2006년 10월 10일 2006년 10월 10일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가지고 있다가요 2008년 10월 10일 병한테 이전했어. 토지가요 이 땅이요 언제냐면 여기가 병한테 언제냐 2008년 10월 10일 날 이렇게 넘어갔어. 알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요 언제냐 이 을 지상권자는 처음부터 월세를 안 내. 처음부터. 지금 현재가 언제다? 지금 현재가 2009년 10월 10일인데요 지금 2006년부터 돈을 안 낸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았나요? 그렇죠? 지금 2009년 10월 10일 계속 연체하고 있다. 그럼 이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는 지금 갑은요, 을은 갑한테 지금 몇 년 연체했죠? 2년 연체했죠? 그리고 새로운 사람한테 몇 년 연체했죠? 1년 연체했죠? 총 3년인 것처럼 보이지만 새로운 사람한테는 몇 년밖에 안 됐어? 1년밖에 안 됐죠? 그래서 병은 을한테요,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새로운 사람한테 몇 년이라 돼? 2년이라 돼, 2년. 자, 1번. 치료 지급에 대한 특약이 등기가 되어 있다. 병은 2년분 이상의 치료 연체를 이유로 을을 상대로 지상권 소멸을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만약에 치료가 뭐가 됐을 때? 등기가 되어 있을 때. 등기. 알겠죠? 등기가 되어 있을 때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를 보면 치료 지급에 관한 특약이 등기된 경우 병은 2년분 이상 치료. 지금 병한테는 몇 년밖에 안 돼? 1년. 된다 안 된다? 안 돼. 니은 을이 X 토지를 사용하죠. 인접한 Y 토자의 이용관계에서 무슨 관계가 적용된다? 상리. 인접이니까 인접. 알겠죠? 상리죠. 인접한. 디귿. X 토지를 정의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죠. 그러면요 을은 지상권에 의해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죠. 여러분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다 물권적 청권이 있어 없어? 있죠. 누구누구가 없다? 유치권하고 질권에는 준용 규정이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유치권에 대한 물권적 청권은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유치권의 경우는 없어. 알죠? 그런데요 지상권이나 전세권 다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리얼 을의 지상권이 무에게 양도되죠. 그럼요 갑과 을 사이의 지료 지급에 특약에 관한 등기가 격려되지 않았다? 등기가 격려되지 않았다 줄고 무에게 지료 지급을 주장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럼 줄고요 등기가 격려되지 않았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갑은 을에게 지료 청구, 갑은 을에게 지료 청구, 가로 열고 닫고, 갑은 을에게 지료 청구, 가로 열고 닫고, 된다 안 된다? 자 봐봐 여기 봐봐 여기를 보라고. 여기서 지금 지상권자죠? 이 지상권이 있고 이 지상권이 또 병한테 넘겼죠? 지상권 양수인이죠? 이 사람인데 한 달에 30만 원씩 주기로 월 30만 원 주기로 했는데 아직 등기가 안 됐다 이 말이죠. 알겠죠? 자 갑하고 얼마나 있다 해봐. 등기가 안 됐죠? 갑은 너한테 지로 30만 원 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누구한테 청구 못해? 병한테 청구를 못해. 등기 안 됐으니까. 이걸 우리 뭐란다고 얘기해? 대항하지 못한다고 얘기해. 자 지금부터 대항을 얘기해. 대항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예요? 갑이 을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을 을에게 청구하지 않고 병한테 청구할 수 있냐? 이걸 대항이죠. 알겠죠? 등기가 있든 없든 갑은 을한테 월 30만 원 받기로 했으니까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있죠. 이것을 을에게 청구하지 않고 병한테 청구할 수 있느냐? 이것을 대항력이라고 한다고.
알겠죠? 그러니까 치료에 관한 등기가 있든지 없든지 갑은 을에게 치료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갑은 을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누구한테 청구를 못한다? 누구한테? 병에게 청구하지 못한다 이런 말이죠. 자, 7번 한번 보세요. 7번 지상권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될 수 없는 편면적 강행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됐어요. 자, 7번 지상권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될 수 없는 편면적 강행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 지상권 양도성을 정한 거. 그러면 절대로 양도를 금지 못하죠. 정답은 몇 번밖에 없나? 비용밖에 없네. 비용. 나머지는 다 물권에 관한 모든 것은 다 무슨 규정? 강행 규정. 비용은 채권이죠. 무슨 규정? 임의 규정. 이렇게 임의 규정. 그래서 5번밖에 없네. 비용 상환청권. 자요, 9번 한번 봐봐. 기억. 지상권자와 그 지상물의 소유권자는 반드시 일치 OX. 이러면 우리 아까 했었잖아요. 지상권하고 지상물의 소유자는 다를 수도 있다. 별도로 말 수 있다. 처분할 수 있다. 왜냐? 지상권은 건물이 없어도 지상권은 존속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다른 건물의 소유자도 가능하다 이란 말이죠. 2번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어디에 미친다? 지상권에 미친다. 그래서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에도 만다? 미친다. 이것 지상권에 있어서 지료의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토지 소유자는 구지상권자의 지료 연체 사실을 들어 지상권을 이전받은 자에게 말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뭐가 없어 지금? 등기가 없다 이란 말이죠. 늘 기존 건물의 사용을 목적으로 지상권이 설정이 됐죠. 기존 건물. 그러면 30년, 15년, 5년을 반드시 보장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우리가 30년, 15년, 5년을 뭐다? 내가 새로 뭐 했을 때? 신축했을 때. 신축했을 때. 그다음에 미용. 간섭상 법정사건이 붙은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을 제3자에게 뭘 한다? 처분한다. 그러면 제3자가 건물의 소유권을 뭐라면? 취득하면 그로써 법정상권도 뭐하게 된다? 취득하게 된다. 맞아요? 간섭상 법정사건이 붙은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을 제3자에 처분하죠? 건물을 처분하면 지상권도 취득한다? 말이 안 되죠. 지상권은 취득할 때는 뭐가 없어도 돼? 등기가 없어도 되지만 처분하려면 먼저 뭘 해야 돼? 등기를 한 후에 처분을 해야 돼. 그러니까 건물의 소유권이 이전됐다고 해서 지상권도 같이 이전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 아니다. 우리가 나중에 법정 지상권에서요. 그것을 배울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잠깐만요. 어디를 여러분 잠깐 보시냐면요. 자, 17번 한번 봐주세요. 17번요. 17번 나와 있어요. 17번 나왔죠? 분묘기지권에 나와 있어요. 자, 분묘기지권은 당사자 간에 뭐가 없는 한? 약정이 없으면 분묘가 많은 동안 존속하는 한 존속한다. 자, 2번요.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한 경우 원칙적으로 뭐 할 필요가 없다?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알겠죠? 원칙적으로 시효 취득은 유상이다, 무상이다? 무상이다. 평장이나 암장이다.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4번 분묘가 이장된 경우나 봉분이 평탄하다. 분묘기지권은 뭐가 된다? 소멸한다. 5번 분묘기지권의 범위는 법령상의 분묘면적의 제한을 초과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이런 봐봐. 원래 분묘는 한 기당 분묘는 30평방미터를 넘지 못하거든요. 그걸 분묘기지 땅을 얘기해, 땅을. 근데 우리가 분묘기지권은 뭐예요? 이 땅의 이 땅을 소유하고 봉사하고 제사 지낸 거잖아요. 대부분의 경우 분묘기지보다는 분묘기지권이 더 넓어. 알죠? 그래서 한정되는 거 초과할 수도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럼요. 죄송한데 앞으로 와서 10번 한번 봐봐. 10번 봤어요? 자, 10번을 보면 구분지상권이라고 되어 있죠? 옳지 않은 것은요. 1번 구분지상권 행사를 위하여 토지 소유자의 사용권을 제한하는 특약을 구분지상권 설정 행위로 할 수가 있고요. 방목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한 경우 안 되죠. 수목. 알죠? 구분지상권 된다, 안 된다? 안 돼. 3번
토지 소유자가 송전선이 설치된 토지를 단순히 농지로만 이용하였다면 그 소유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장애를 받지 않았으므로 토지 상공에 대한 구분 지상권에 상하는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그런데 말도 안 되죠. 여러분 좀 봐봐요. 여러분 우리 내 땅 위로 송전선 지나가죠? 그것은 바로 구분 지상권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것은 우리가 토지의 소유권은 뭐냐? 토지의 소유권은 여기서부터요. 상하에 미쳐 정당한 이익에 미치는 법에서 송전선 지나가는 것은 당연히 내 토지 소유권에 미치죠. 내 땅 위를 썼잖아. 이만큼 내 땅 위를 썼죠?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지로를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있다. 이런 말이죠. 4번 상가 아파트 건물의 2층 옥상 위에 5층까지 추가로 여기 봐봐. 여기 구분지상권이란 뭔가 좀 더 설명을 해요. 판례가 구분지상권은 뭐냐? 상가 건물이 2층짜리가 있었거든요. 이렇게요. 그런데 여기다가 뭐랬냐? 여기다가 이렇게요. 주상복합으로 5층짜리 건물을 지었어요. 아파트를요. 그러면 이 아파트가 나중에 뭐가 문제가 됐냐? 재건축할 때 문제가 된 거예요. 이 건물이 상가 건물 옥상 위에 있느냐, 토지 위에 있느냐, 이게 문제가 돼. 토지 위에 있으면 다 뭐가 있어? 대지권이 있어 없어? 있잖아요. 옥상 위에 있으면 대지권이 있어 없어? 없잖아요.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이게 어디에 있느냐면 어디에 있느냐? 옥상 위에 있느냐? 대지 위에 있느냐? 어디 위에 있어? 지금 건물이 지금 어디 위에서? 상가 건물 옥상?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이거 지금 땅이죠, 땅. 우리가 건물은 뭐냐? 건물은 토지의 정착물이죠. 토지의 정착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기 보면 여기를 상가를 지었더니 건물이 지금 어디에 지금 붕 떠 있어? 공중에 떠 있죠? 이걸 구분지상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건물은 토지의 정착물이지 옥상 위의 정착물이 아니라고. 우리가 토지의 정착물이 뭐 있어? 토지의 정착물, 건물, 임목, 명인방법, 농작물이 있잖아. 토지의 정착물은. 그러니까 건물은 토지의 정착물이지 옥상의 정착물이 아니에요. 판례가 이것을 말하겠다. 구분지상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알겠죠? 자, 5번. 구분지상권자와 인접지 토지 소유자 사이에 발생하는 토지 사용의 문제. 이런 것을 다 뭐라 한다? 구분지상권도 지상권이죠? 여러분요, 우리가 아까 상린관계하고 지역권하고 봤을 때 상린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이죠? 그러니까 이 구분지상권자도 지상권자죠? 그러니까 뭐를 주장할 수 있다? 상린관계를 말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요, 여기까지 하고요. 법정이상권인데요. 아마 다음 주에는요, 아마 저당권이 다 아마 끝날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여기 뒤에는 뭐가 없냐면요. 우리가 앞에처럼 뭐 소유권처럼 점유취득시라든가 공동소유라는 게 복잡한 것이 없기 때문에요. 그렇죠? 아마 저당권까지 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일단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오후에 있죠? 오후에 물권법 기출지문 아직 강의 안 끝났죠? 그래서 기출지문 강의를요 오후에 하도록. 그리고 원래 지금 금요일날 별말 없으면 금요일이에요. 만약 지금 잠깐만요. 지금 내일 제가 합격 닦음 때문에요. 저기 어디죠?